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세상, 민주주의로 세상을 밝힌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제에 맞서 독립투쟁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널리 알린 신여성들과 그리고 동시대 해외 여성 참정권과 인권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심옥주 소장과 함께하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영웅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건데요. 요즘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한 영웅,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할머니를 도와준 영웅, 그 시대마다 사실 영웅의 개념은 틀립니다. 세계가 주목한 우리 한국 여성 영웅,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일까요? Overlook No More 유관순, Korea Independence Activist, 우리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 여학생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세계가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30일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 여성 중에서 특히 이 주목할 한국 여성으로 유관순 열사를 꼽았답니다. 왜냐하면 1919년 봄 한국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16세 소녀 유관순은 민족의 자유를 갈망하는 상징이 됐다. 바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주인공인 한국 여학생을 전 세계가 주목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 여성의 역사는 세계 여성의 역사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요. 지금 두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많은 분들이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의 모습인데요. 뒷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유관순의 모습은 좀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유관순의 모습은 13세의 유관순입니다. 저기 보면 보라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얼굴을 이렇게 확대한 모습이 유관순의 모습인데요. 공주 영명학교 시절에 영명여학교 다녔을 때의 유관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영웅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어도 그 영웅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지도자의 계열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관순은 대부분 보면 이화학당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충남 공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주목받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이 학생을 주목했던 외국 선교사는 유관순 열사를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화학당에 간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을 맞으면서 그 학교에 있었던 많은 교사 그리고 여학생들과 같이 3.1 만세운동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책임져야 했던 또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많은 이들이 시대를 책임지고자 뛰어들어왔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많은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나섰고 그 군중들 대열 속에 여성들은 여학생으로 교사로 또는 기생으로 일반 안악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6글자를 외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1919년도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여학교의 학생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은 그 학생들 나름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했고 현장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 결사대도 조직했습니다. 서울, 이문회, 평양, 숭의여학교 송죽결사대, 개성 호수동 비밀결사대, 그리고 충청 지역의 영명학교를 비롯해서 전라 지역의 소녀회,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일신여학교 학생들, 이들은 벽장 속에 몰래 숨어서 촛불을 켜고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학생들의 이런 가열찬 독립의지가 없었던들 3.1운동에 우리는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로부터의 치욕과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내 나라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서름에 차 있었던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운동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하반기가 되어졌을 때 또 많은 그 여성 단체 일원들이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20년도, 19년도 말부터 1920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조직되어졌던 여학생 단체들인데요. 이 여학생 단체가 결국은 여성 애국 단체로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가족이 없어서 가족들도 독립운동 현장에서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성단 부인회입니다. 그리고 대조선 독립부인회입니다. 이 두 개 단체가 합쳐진 것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일원으로서 여성들도 정치인으로서 도장을 꽝 찍었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여성의정원, 임시여성의정원 김마리아, 양한나, 방순희, 김효수, 신정환, 최순, 지경이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행적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단체의 당원으로 그리고 임시의정원으로 여성들의 활약했던 그 기록들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학생들이 그리고 여성단체를 조직하면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의지를 심어주었던 해외 여성교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1884년, 1885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지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이 두 해에 걸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일가족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답니다. 특히 메리 스크랜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초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도 전국에서 여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먼 타국에 와서 독립의지를 심어주고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심어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이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딴세상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움직였던 그 여학생들에게 불을 밝혀줬던 선교사들. 저희 연구소는 지난 3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선교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국내의 자료, 그 다음에 일본 국무성 자료, 호주의 자료, 보고자료들을 전부 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주 여성교사 3분을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맨지스, 데이비스, 그리고 데이지 호킹. 이 선교사들이 없었던들 영남 일대의 여성 독립운동에 꽃은 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명여학교에 유관순 열사를 추천을 했던 유관순 여사의 스승인 사이리시 여사까지도 이분들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학생들의 활동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유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은 좀 더 당차게 움직였다. 어떻게? 1919년도 3월 10일 날 여학생들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대한의 독립을 당신들도 승인하죠? 당당하게 독립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1919년도 7월 5일 날 하와이 대한애국 부인회는 윌슨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외놈이 우리 부인에게 만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이들 외에도 많은 여성단체, 여학생들이 해외에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응원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와이에 있는 애국부인의 단체는 독립자금 모금을 호소하면서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발행을 했고 그 모금했던 금액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성 독립운동 연구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혼자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있는 묘지입니다. 하와이에 방문을 했을 때,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의 묘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흔적은 바닥에 있는 몇 센치 안 되는 그 묘비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많이 시렸습니다. 또는 세워져 있는 묘비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묘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 독립운동가 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묘비에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그 모습이 10분 중에서 7, 8분은 거의 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비 뒷면에는 본적, 경성, 나의 본적은 전라도, 삐뚤삐뚤하게 써내려져간 그 글씨를 보면서 이분들은 마지막까지도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1857년 3월 8일 날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 여성들의 시위는 노동권이라든지 평등권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했던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1909년도에 바로 2월 28일 날 여성의 날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세계의 여성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여성 1919년도 일제의 탄압에 맞섰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또한 세계 여성사, 여성의 자유, 평등, 독립을 외쳤던 세계 여성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자료도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남겨진 삐뚤삐뚤한 글씨, 편지글들, 그리고 그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사진들, 그리고 옥고를 치른 흔적들, 그것이 곧 우리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 선조의 역사고 세계 여성의 역사입니다. 한국 여성 독립운동, 세계 여성사 또는 세계사의 한 자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옥주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소장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내 애국 개목운동을 이끌었던 교사 차미리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깨어있는 여교사라든가 여선생님들이 많았나요? 우리나라 전국에 세워져 있는 100년 이상 된 여학교 같은 경우에 설립자가 여선교사라는 것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여선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수학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교사가 돼서 그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미리사 선생님이시죠. 네. 이 차미리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습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세요. 또각거리는 구두에 그 라인이 딱 들어가 있는 유럽 스타일의 치마에 네. 그리고 양산을 딱 들고 모자는 깃털이 딱 달려있는 모자를 썼는데요.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로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이
이 그 한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 곁으로 들어서서 딱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학생들이 교육으로 훅 빠져들게 되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던 거죠. 네네.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네. 어쨌든 학생들을 또 불러일으키게 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1운동 당시에 주목받았던 여학생 비밀결사대가 또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권역별로 사실은 성격이 좀 틀린데 이 비밀 결사대라고 하면은 일단 3.1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여졌던 학생들의 모임을 비밀리에 모여서 결의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하자 하고 네. 모였던 이 모임을 우리는 결사대라고 비밀 결사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양의 이제 숭의학교 송죽결사대 같은 경우에는 송결사대는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결사대는 후배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송결사대의 선배들은 혈서를 써놓고 우리는 결혼도 안 할 거다. 우리는 죽을 거다. 그만큼 각오가 대단했던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선배들이 이제 그걸 하면은 후배들이 그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송주 결사대에서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름부터가 일단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면 네. 절개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뜻깊은 이름을 가진 결사대였는데 또 다른 네. 곳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평양이 이북 지역에 대체적으로 좀 많이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개성 지역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개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돈 비밀 결사대가 네. 있습니다. 이 호스돈 비밀 결사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밤에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커튼천을 뜯어서 태극기를 만듭니다. 네. 그걸 들고 이 학생들이 만세를 하러 외칠 때 자연스럽게 전도 활동을 하듯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교문을 나설 때 이제 벌써 짜여져 있는 거죠. 중앙은 어느 팀, 그다음에 동쪽은 어느 팀, 서쪽은 어느 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나가다가 경찰서가 일본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가 딱 보이자 그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렸는 거예요. 네, 태극기를 네. 꺼내 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본 경찰이 나와서 이 학생들을 방망이로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시민들이 합류해서 만세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제가 호스돈 여자고등학교, 호스돈 여자학교 네.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호스돈? 내가 나온 학교인데 사실 저는 이런 비밀 결사대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막 어떤 가슴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배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연에서 또 듣다 보니까요. 임시정부에서 여성 의원들이 배출되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는데요. 네네. 이 의원들이 모두 선출직이었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원은 황해도 여성 의원으로서 김마리아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러셨죠.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마리아 선생이 여러분이 계시면 우리나라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분의 열의가 대단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 그 의정원 얘기를 하러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1941년도에 이제 임시정부 의정원에 있었던 분들 명부를 제가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부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요. 네. 여성들만 표기를 했거든요. 여성들이 이렇게 네, 주황색 쑥쑥- 표시된 게 네네네, 여성분들인 쑥쑥 거죠? 있죠? 네. 그 의정원의 의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네요, 이번 자리는. 예, 독립당 한국 독립당의 당원이었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네.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또 당원이었던 여성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7분을 넘어서죠. 솔직히.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여성들이 그 시기에 그 정치 활동을 했었나라고 네. 하는데 이걸 살펴보면 함경도의 의원, 뭐 평안도의 의원,
또는 경성 쪽의 의원이라든지 각 권역별로 이 의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 여성들도 전국의 그 권역별로 여성들 의원이 이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치에 참여한 여성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럼 이 여성 의정원들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나 의결을 했을 때 아마 그 우리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같이 목소리를 내었고 그다음에 표결을 붙여서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하와이 공동묘지의 비석을 보면서 뭐 타지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또 조국을 그리워했을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그려졌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소장님은 아까 좀 마음이 시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조금 네.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지도에서 붙어 있는 육로가 붙어 있는 만주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 일대에서는요. 일본 경찰이 바로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총과 칼을 들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네. 그런데 멀리 태평양을 건너 있었던 그 미주 지역의 하와이나 미주 지역의 여성들은 그러면 총을 들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로 농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얼마를 떼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명단을 이렇게 전부 다 적어가지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그 명단을 다 적어서 신문에 공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는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우리 그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미주 지역의 하와이나 미주 지역을 넘어서서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멕시코, 쿠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애니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네. 정말 농장에서 치열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에도 돈을 모아서 멕시코, 쿠바 지부 누구 이름으로 해서 미주 본토로 보내가지고 또다시 임시정부로 송금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그 당시에 세계인이었고 세계인의 시각에서 자유독립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정말 감사하죠. 네. 네. 정말 정착을 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의 조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네. 보냈다는 그 마음이 참 감동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셨는데 해외 조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갔을 때요. 그 가보면은 1919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만세 거리 행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리 행진을 하는 그 와중에서 보면 서재필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앞에 서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여성들이 앞줄에 고스란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는 뭐냐 하면은 미국 쪽에서 서재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과 같이 우리는 세계의 독립을 고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그게 신선했어요. 여성들의 모습이 앞줄에 나란히 돼 서 있고 서재필 박사님이 그 옆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성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그 당시의 현장을 채웠겠구나. 예, 그 순간은 좀 저도 새롭기도 하고 참 좋았죠. 네, 여성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또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제강점기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 여성들과 그리고 유럽이나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참정권, 인권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유럽 지역의 근대 시기의 여성들의 사실은 그 여성들의 독립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강제 침탈을 당했던 시기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여성들의 목소리나 교육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중고를 당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와 그다음 시대라는 울타리가 이중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겹쳐져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만 꿰뚫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좀 가열차다. 그리고 해외에서 잔다르크가 주목받듯이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잔다르크 부대다. 조금 더 전투적이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럽 여성들의 인권, 참정권 이런 주장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독립의 목소리 속에서 이 의정원의 여성들이 명단이 있는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내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 기념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여성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어요. 뭐 누군가는 또 독립운동가를 하는데 왜 남성 여성을 나누냐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 어머니의 이 치열했던 저항과 투쟁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기념관이 없다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젠더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국 어머니의 역사가 제대로 이게 기록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없다는 부분,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그 한국 어머니의 역사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관 꼭 네.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역사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혈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땅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나 뭐 광복 70주년, 80주년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가 관심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역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또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어머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고민은 내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나라를 지킨 이들의 노력과 또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